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이제는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에서는 제주 4.3 사건의 발발 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과 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질문 42번째입니다. 질문 42번. 4.3을 일으켰을 때, 4.3 사건을 일으켰을 때 남로당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4.3을 일으켰을 때 남로당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자, 답은 이제 본격적인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유엔 결의에 따라 남북 한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했으나 소련과 북한, 김일성의 반대로 북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엔 소총회에서 그러면 선거 가능 지역인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함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48년 5월 10일에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여기 잠시 날짜가 왜 5월 10일로 결정되었는가?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한다면, 원래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 실시안이 확정되면서 3월 31일 이전에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 남한 단독 선거가 결의된 유엔 소총회에서는 5월 10일 이전에 총선을 하기로 결의를 했던 겁니다. 자, 선거 준비 문제 등으로 한때는 5월 20일이라든가 24일로 연기하자는 의견도 오고 갔는데, 5월 10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인 5월 9일로 이제 원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날 대낮에 개기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기일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그 나쁜 미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 정청이 이것을 알고 유권자들이 선거에 불참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유엔단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루 뒤인 5월 10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그 남한에 있는 남로당원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결사저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8년 제29회 3.1절이 가까이 오자 남로당이 1년 전 3.1 기념투쟁 이상의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전국적으로 널리 퍼졌으며, 물론 제주 지역 사회에서도 이러한 유언비어가 난무했던 것입니다. 주한미 육군사령부 정보참모부 주관 48년 3월 26일에서 4월 2일자 요약보고문 제133호에 의하면 이번 주 남조선에서는 경찰로부터 탈취한 무기와 사제폭탄 및 창으로 무장한 공산주의 폭도들이 경찰지서 10곳을 공격했다. 경찰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은 3월 27일 경찰지서 4곳에 대하여 공격이 이루어진 경상북도의 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원평이 나옵니다. 공산주의자가 지원하는 소요들이 4월 초부터 시작될 여러 확실한 조짐이 보인다. 선거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자의 노력도 선거 일주일 전부터 전개될 예정이다. 붉은 5월 1일 기념일을 기점으로 선거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최후의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을 보면 미 군정청에서도 남로당의 선거 저지 음모를 파악하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고, 이 정보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4.3 진행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처럼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남로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가 첫째,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서, 둘째, 단선 단정 반대 구국 투쟁의 방법으로서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서 4시에 여러 오름에 올린 봉화를 신호로, 한라산 중턱에서 봉화를 올린 신호로 도내 24개의 경찰 지서 중 12개 지서를 일제히 기습 공격했습니다. 경찰관을 살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우익인사들, 심지어 어린애들까지 살해하는 등 무장습격을 감행한 것이 바로 4.3 사건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4.3은 1.22 검거 사건으로 조직이 완전 노출된 상황에서 조직의 수호와 방어가 사활적 목표가 되는 데다가 남한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면 남로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게 됨에 따라 결사적으로 단선 반대, 50 재헌 의원 선거 반대, 단정 반대, 즉 대한민국 건국 반대를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련이나 북한이 추구한 노선과 전략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조선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다는 남로당 강호 2호 실천을 위한 무장 투쟁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가 4월 3일 공격을 바로 개시하면서 내건 중요한 슬로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7개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슬로건. 첫째, 인민공화국 절대 사수. 인민공화국, 인공은 박헌영이가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자 해가지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박헌영을 위시한 조선공산당이 여운형과 더불어, 여운형 건준위와 더불어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등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해방정국에서 45년 해방되고 난 뒤에, 가을에. 자, 둘째, 50 총선거 단선 반대, 50 단선 반대, 군정 수립 음모 분쇄하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셋째, 미점령군, 미군이죠. 미점령군의 즉시 철퇴. 미군 물러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넷째, 경찰대의 일체의 무장 해제입니다. 경찰들을 무장 해제시키라는 겁니다. 경찰을 무장 해제시키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실선주의를 어떻게 합니까? 남로당 천지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응원경찰대의 전면 철수하라. 응원경찰대는 전면 철수하라. 여기서 응원경찰대라는 것은 제주도에 있는 기존의 경찰력이 부족하니까 육지에서 육지 한반도에서 이제 경찰 보조 인력으로서 온 것이 응원경찰대였습니다. 의인사들이 경찰관이 되어가지고 급조 경찰관이 되어가지고 대한청년단이라든가 서청, 서북청년단 이런 사람들이 경찰복을 입고 제주도에 와서 이제 이런 진압을 하기 위해서 출동한 것들이 응원경찰입니다. 그걸 철수하라는 겁니다. 제주도를 남로도당의 천국으로 만들어라, 천하로 만들어라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여섯째, 인민유격대의 합법화. 4월 3일 24군데 중에서 12군데의 경찰질서를 습격했던 인민유격대를 무장해제시키지 않고 합법화시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주도가 인민공화국의 별천지를 만들어라? 그걸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미군정이 어림없죠. 그 다음 7번째, 투옥 중인 아무개를 무조건 석방하라. 아무개,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을, 동료들을 무조건 석방하라. 그거 들어줄 수 있는 요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또 남로당 제주도당은 경고문과 호소문 두 개의 전단을 나누어서 도내에 대량 살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두 개의 전단을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공직자들한테, 경찰이라든가 공무원들한테 보내는 전단하고 제주도민에게 이제 보내는 어떤 호소문 형식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자, 첫째로
경찰 공무원 대동 청년 단원들에게 보내는 경고문입니다. 이 호소문, 경고문 한 내용을 봅시다. 친애하는 경찰관들이요. 탄압이면 항쟁이다. 제주도 유격대는 인민들을 수호하며 동시에 인민과 같이 서고 있다. 행동 있는 경찰원들이요. 항쟁을 원치 않거든 인민의 편에 서라. 양심적 공무원들이요. 하루빨리 선을 타서 소요된 임무를 수행하고 직장을 지키며 악질 동료들과 끝까지 싸워라. 경찰관 이가시키는 거예요. 양심적인 경찰원 대청원들이요.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가? 조선 사람이라면 우리 강토를 짓밟는 외적을 물리쳐야 한다. 여기 외적이라는 건 미군을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인민을 팔아먹고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매국 배족노들을 거꾸로 들여야 한다. 경찰원들이여 총뿌리는 놈들에게 돌려라. 당신들의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돌리지 말라. 양심적인 경찰원 청년 민주인사들이여 어서 빨리 인민의 편에 서라. 여기서 말하는 인민이라는 것은 남로당원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주 남로당원들 편에 서라는 겁니다. 반미 구국 투쟁에 호응 골기하라. 철저하게 반미를 외치고 있죠. 두 번째, 도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한번 볼까요? 도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시민동포들이여, 경애하는 부모 형제들이여, 4.3 오늘은 당신님이 아들, 딸, 동생은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매국 단선 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완전한 민족 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 식인종과 주구들의 학살 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 당신들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기 위하여 우리들은 무기를 들고 걸기하였습니다. 당신님들은 종국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을 보위하고 우리와 함께 조국과 인민의 부르는 길에 걸기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남로당은 전국적으로 50선거 저지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였는데 딘 군정 장관은 남한 땅에 13,800여 개소의 선거사무소를 35,000명의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지켜낼 수 없다는 조병옥 경무부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4월 16일 향보단을 조직해서 경찰을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제주에서도 향보단을 조직하고 경찰을 지원했지만 북제주 2개 선거구 선거 치안을 확보하는 데는 역부족이어서 결국 선거 무효가 나왔던 겁니다. 그만큼 남로당 제주도당의 50 총선거 반대 투쟁은 격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인 보충이 있는데 4.3 사건 왜 4.3을 폭동의 D-Day로 했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D-Day 결정은 레닌이 1917년 2월 하순 망명지 스위스 쭈리히에서 2월 혁명 성공 소식을 듣고 독일, 스웨덴, 핀란드를 거쳐 1917년 4월 3일 드디어 해외 망명 10년 만에 러시아 페트로그라드에 도착 귀환한 기념일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래 공산주의자들의 장명이나 태길의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을 보면은 1924년 박헌영 등이 신사상연구회를 개편하여 화요회라는 공산주의 단체를 결성하였는데 이것은 공산주의 원조 칼 마르크스의 생일인 1918년 5월 5일 화요일을 선택한 명칭입니다. 또 남로당 제주도당이 1948년 11월 7일
러시아 10월 혁명 기념일을 택해 제주도 적화 음모 사건, 경찰 불락지 사건을 치밀하게 기획하였으나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에 영향을 받은 이덕구가 10월 24일 선전포고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상황이 급박해지자 11월 1일로 앞당겨 거사하려다가 극적으로 적발 진압되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문 43번째입니다. 질문 43번. 4.3 사건 당일날 도내 전 경찰지서가 습격을 당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답입니다. 4.3 당일 습격받은 경찰지서는 모두 12곳입니다. 2곳 지서입니다. 제1구 경찰서 제주에서는 쇠화, 함덕, 조천, 삼양, 화북, 외도, 신엄, 애월, 한림 지서 등 9개 지서이고 제2구 경찰서 서귀포에서는 성산, 남원, 대정 지서 등 3개 지서입니다. 4월 4.3 당일 습격받지 않은 경찰지서는 12개 지서입니다. 제주 제1구서에서는 김영, 고산, 저지, 추자, 우도 지서이고 제2구서 서귀포의 제2구서에서는 표선, 성읍, 도순, 중문, 안덕, 모술포, 무릉 지서 등입니다.